$400만 달러의 승리가 비극으로 변하다. 충격적인 포커 살인 사건. 포커 여왕으로 알려진 자오수치는 $400만 달러 상금이 걸린 대규모 대회에서 우승한 직후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단지 끔찍한 방식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만이 아니라 그녀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끔찍한 부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의 진짜 동기에 대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가 막 얻은 막대한 재산을 노린 범죄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예정이니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8월 12일 오후 5시경 미국 미시간주 경찰서는 한 중국인 부부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딸인 자오수치가 이틀 전 집을 떠난 이후로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이 부부는 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자오수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그녀가 실종 전에 들어갔던 호텔의 감시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카메라에 그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기록되었지만 나가는 모습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자오수치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호텔로 직접 가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호텔 주변에 거주하는 빈곤층 주민들 때문에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지역은 숙박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범위를 확장하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강제 이주 조치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15일 오후 미시간의 한 놀이공원이 문을 닫기 직전 한 방문객이 자신의 차가 불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원 보안 요원들은 즉시 주차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차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검은 연기가 차고에서 더욱 짙게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요원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불타고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관계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시신은 이미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손은 타다 남은 철사에 여전히 묶여 있었고 차고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희생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었고 시신을 법의학 부서로 이송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 희생자는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사망 당시 많은 양의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머리에서 비정상적인 상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희생자가 사망하기 전에 심각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부검 과정에서 희생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 높은 수치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어 독성가스가 사망 원인임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의학자들은 희생자의 몸에서 남성의 정액 흔적을 발견해 그녀가 사망 전에 강간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한 남성이 그녀의 죽음에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한 DNA가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자오수치와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조회한 결과 화재 사건의 희생자가 자오수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자오수치의 부모에게 즉시 전달되었고 그들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오수치의 부모는 그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서양 문화에 잘 적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부모 모두 바쁜 직업 생활로 인해 딸을 돌볼 시간이나 관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오수치는 어린 시절부터 강하고 반항적인 성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즐겼습니다. 자오수치는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이름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자오수치는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이는 포커를 즐기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카지노를 다니며 빠르게 전문적인 카드 기술을 익혔습니다. 자오수치는 타고난 지능을 바탕으로 어린 나이에 이미 뛰어난 포커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자오수치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방치하기 시작하며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책에 집중하는 대신 자오수치는 여가 시간을 모두 카지노에서 보내며 편안함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절친에 따르면 자오수치는 여러 포커 대회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매 경기마다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벌어들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녀가 카지노에서 비슷한 금액을 단 몇 시간 안에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포커 대회에서의 승리는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명성과 커뮤니티의 인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가 카지노에서 경험한 짜릿한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업계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포커 여왕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그녀가 카지노에서 보여준 대담한 플레이 스타일과 뛰어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오수치는 연달아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며 총 400만 달러에 이르는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자오수치를 점점 냉정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오수치에게 매판의 게임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승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베팅 금액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자오수치와 관계를 맺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 도박꾼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들 중 일부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고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해 자오수치에게 복수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자오수치가 자주 방문했던 카지노를 추적하며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끝에 경찰은 카지노 직원 한 명으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이 직원은 자오수치가 알파라는 남성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이전 게임에서 큰 돈을 잃고 현재 그녀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알파가 사건의 주요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그가 자오수치를 해칠 동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지노 직원은 또한 자오수치가 여러 차례 알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만남은 항상 긴장감 넘치고 알파의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오수치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알파가 빚을 갚지 않거나 회피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격화되었고 때로는 카지노 안의 분위기를 어지럽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긴장감 이후 알파가 압박을 느끼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끝에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사건은 더욱 수상해졌고 경찰은 알파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알파가 미국 미시간에 거주하는 50세 남성으로 카지노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낸 노련한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알파를 늘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으며 끝없는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가족의 유일한 저축까지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한때 행복했던 가정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아온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알파의 도박 습관을 견딜 수 없었고 이혼을 결심해 두 아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또한 알파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성격으로 인해 강도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생활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으며 그는 여전히 같은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알파는 석방되자마자 주저없이 값싼 호텔로 이사했고 다시 도박으로 가득 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후 알파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했으며 그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이 자오수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단서는 알파를 자오수치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알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그를 체포하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가 묻은 야구 방망이를 발견했고 이 혈액 샘플을 검사해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랍지 않게도 혈액 속 DNA가 자오수치의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과의 대질 조사 중 알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조사관들의 압박 아래 그는 사건의 동기와 자오수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자백했습니다. 알파는 도박으로 인해 자오수치에게 거액의 빚을 졌으며 이를 짧은 시간 안에 갚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오수치는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며 이는 알파에게 점점 더 큰 스트레스와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오수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빚 상환 기한 연장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자오수치는 그의 간청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알파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자오수치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하자 알파는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야구 방망이를 들어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력한 공격 이후 자오수치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거의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알파는 그녀가 여전히 약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후회하기는커녕 공포에 휩싸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자오수치를 욕실로 끌고 가 그녀의 미약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광기를 만족시킨 후 알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수치는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알파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고 문제를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할 틈도 없이 자오수치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몸에 대량의 휘발유를 부은 후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알파는 불길이 번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으며 자오수치의 몸이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파의 범죄는 경찰의 예리한 수사와 노력으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액, DNA, 피 묻은 야구 방망이와 같은 증거뿐 아니라 여러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자오수치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알파는 몇 날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으며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알파의 살인 동기는 분노, 탐욕, 공포와 같은 여러 요소가 뒤섞인 결과일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자오수치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알파는 자오수치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대중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변호인은 알파가 직면했던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압박을 들어 그의 죄를 경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여러 목격자의 상세한 증언 앞에서 배심원단은 알파의 잔혹함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알파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의 잔혹한 범죄에 걸맞은 엄격한 처벌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알파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며 자오수치와 그녀의 가족에게 약간의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오수치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녀는 뛰어난 사고력을 학문에 활용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오수치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리한 지성과 빠른 문제 분석 능력 그리고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질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으며 이는 그녀가 적절한 지도와 방향성을 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적절한 관심이 부족했던 탓에 자오수치는 점차 나쁜 습관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유혹과 압박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이해와 지도가 부족했던 것은 그녀를 헤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오수치의 부모는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기 바쁜 나머지 자녀 교육과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딸의 정신적 필요와 전인적 성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지도하지 못했던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오수치의 가족에게 깊은 비극일 뿐만 아니라 도박이 초래하는 끔찍한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도박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수많은 가족을 붕괴로 몰아넣습니다. 도박은 보이지 않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것은 체력, 돈, 그리고 희망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결국 도박이 남기는 것은 짙은 어둠과 헤어날 수 없는 절망뿐입니다. 도박이 인도하는 길은 고통, 상실, 그리고 파괴로 점철되어 있을 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